잘 들리면 오케이 사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팅 강사 이상준입니다. 네, 1부 우리 전동욱 강사님의 아주 유쾌하고 즐거운 내용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이 또 기대가 되네요. 어떻게 또 어떠한 자료로 어떤 즐거움으로 저에게 주실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로 이어서 제가 2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진행한 내용은 XGP에 대한 핵심 내용 몇 가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주변에 나 요즘에 가상화폐 투자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주변 지인분들이 그게 무슨 코인이야? 누가 만들었어? 그걸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대?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XGP에 대해서 얼마만큼 설명을 할 수가 있으신가요? 혹은 반대로 다른 분들이 가상화폐 투자를 한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그렇게 명확하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또 얼마나 있을까요? 네. 우리가 내가 투자하고 내가 선택했던 코인인 만큼 이 코인과 어떤 이 가상화폐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이 A팀 강의 모든 강의에는 XGP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투자한 만큼 명확하게 알아야겠죠. 그 많은 몇 가지 정보들 중에 제가 오늘 몇 가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배경처럼 우리 저기 정상에서 다 같이 손을 들 수 있는 그날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면 공유 좀 하겠습니다. 자, 네, 제 화면이 잘 보이시면 오케이 사인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다시 확인하는 XGP의 핵심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한번 볼까요? 1번 XGP는 메인넷 코인이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XGP는 메인넷 코인입니다. 제가 처음에 강의했던 내용들 중에 하나인데요. 다시 한번 메인넷 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스토니아 블록체인 라이센스를 취득한 애플글로벌. 세 번째, 영국 FCA 금융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FA글로벌. 자, 이 회사 로고를 보시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왜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지, 그리고 각각 어떠한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로고가 바뀌었는데요. 이 위에 로고로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쟁글 평가서가 기다려지는 이유.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다 이 쟁글 평가서 다 기다리고 있죠? 그 이유는 이제 어떤 추가 상장과 XGP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의 평가이기 때문인데요.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떠한 쟁글은 어떠한 회사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XGP의 가치는 이제 시작이다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XGP는 메인넷 코인이다.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XGP는 메인넷 코인입니다. 자, 코인은 가상화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가상화폐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코인과 토큰. 코인은 독립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뜻하고요. 두 번째, 토큰은 다른 메인넷 위에서 작동하는 네트워크를 뜻합니다. 자, 우리 XGP는 여기 왼쪽에 있는 코인입니다. 예전에는 토큰이었지만 이렇게 루니버스 메인넷 이제 플랫폼을 기반으로 왼쪽에 코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메인넷은 이제 독립적인 플랫폼으로서 생태계를 구성하고 암호화폐 지갑을 생성한다고 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이 독립적이면서 생태계를 구성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알아보자면 가장 메인넷, 이제 유명한 메인넷이 바로 이 이더리움이죠. 이더리움이 어떤 생태계를 구성하면서 그 다음에 뭐 이오스, 퀀텀, 네오 같은 또 다른 토큰이 발생했고 그 토큰이 또 다른 생태계를 구성하면서 어마어마하게 큰 블록체인 이제 가상화폐 생태계를 구성하게 되었죠. 그래서 보시면은 메인넷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코인으로 아시면 되고 메인넷이 없다. 그러면 토큰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인넷, 코인은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지만 토큰은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메인넷은 땅으로 볼 수 있고요. 토큰은 그 땅 위에 세워진 건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물이 땅이 없으면 세워질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땅은 건물이 없어도 존재할 수가 있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자면 메인넷 코인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시스템 운영을 통해 디지털 화폐, 새로운 화폐가 탄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독립적인 생태계를 구성해서 다른 디앱을 탄생하게 하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자, 이 디앱이 무엇일까요?
Decentralized Application의 약자로 탈중앙화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자, 이거와 비슷한 단어가 있죠? 자, DeFi, Decentralized Finance, 탈중앙화된 금융서비스. 반대의 말이 뭐가 있을까요? 중앙화된 금융서비스. 뭐 한국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뭐 이런 1금융권이 있고 정부에서, 나라에서 운영하는 그런 금융권이 있겠죠?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디센tralized 어플리케이션, D앱의 탈중앙화된 어플리케이션의 반대말은 중앙화된 어플리케이션. 우리가 바로 쓰고 있는 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 그것을 이제 생태계로 보시면 되고요. 이 생태계에서 여러분들이 이 보부 앱을 다운받아가지고 이거 보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 퀀텀, 이오스 같은 것을 어떻게 보면은 코인의 가상화폐의 구글 플레이 스토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위에서 작동하는 그러니까 이더리움 기반의 게임도 존재할 수 있고요. 이오스 기반의 거래소도 이제 존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응용 프로그램에서 작동하는 코인을 우리는 토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D앱은 스마트 계약이라는 것이 도입이 되면서 탄생하였습니다. 이 스마트 계약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최초의 메인넷 코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더리움으로 수많은 D앱, 수많은 생태계를 탄생시켰다. 그래서 이 스마트 계약이란 무엇이냐면요. 당사자가 협의한 내용을 전자계약서 문서 안에 넣어두고 계약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자동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내가 누구에게 코인을 보냈다. 누가 나한테 코인을 보냈다. 이것을 기록하잖아요. 그리고 그 기록을 조작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장부라고 볼 수 있고요. 스마트 계약은 내가 코인을 보낼 것이다. 계약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이기 때문에 약속 그리고 미래를 기록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스마트 계약서에서 조금 더 이제 알아볼까요? 자, A가 B에게 혹은 B가 A에게 돈을 보냅니다. 혹은 코인을 보내요. 하지만 A와 B가 서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중간에 이 C라는 보증인이 필요해요. 혹은 보증재단이 될 수도 있고 1금융권 은행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스마트 계약에서는 서로 A가 B에게 혹은 B가 A에게 돈을 보냅니다. 하지만 둘의 사이에 이 C라는 보증인이 필요가 없어요. 이 모든 기록은 스마트 계약서 안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 계약서는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전 세계에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을 다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만 바꾼다고 해가지고 이 약속을 어떻게 보면 해킹하거나 조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C라는 보증인보다 우리는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더 신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똑똑한 계약서, 스마트 계약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 계약서를 기반해서 구동되는 프로그램을 우리는 D앱이라고 얘기하고 이 D앱에서 운영되는 어떻게 보면은 화폐를 토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 좀 맞았나요? 자, 그러면 메인넷 코인 개발 과정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백서를 기반으로 ICO 이제 첫 암호화폐 공개를 시작합니다. 뭐 예를 들면 상중 코인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존재하는 메인넷 코인의 D앱을 통해 토큰 개발을 진행하죠. 그리고 독립적인 생태계를 구성하기 위해서 자체 메인넷 개발에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토큰에서 이제 메인넷으로 개발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테스트넷을 통해 블록체인 서버 및 지갑의 안전성을 검증합니다. 자, 2018년도 12월 달에 XGP가 처음 나왔고 작년 2월 달에 메인넷으로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XGP를 구매하셨고 XGP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모두 테스트넷에 참여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앞선 작업이 성공한다면 최종적으로 독립된 블록체인, 독립된 생태계를 구성하는 메인넷으로 출시가 되고요. 토큰에서 코인으로 건물주에서 땅 주인으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자, 메인넷 코인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자, 장점부터 한번 볼까요? 자, 자체적인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는 기술력을, 그 회사의 기술력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인넷을 개발하고 유지할 수 있는 자본력 또한 이렇게 증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이 기술력과 신뢰를 줌으로써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D앱에 대한 개발과 생태계 구축 반복해서 나오죠. 그래서 이제 또 다른 토큰, 또 다른 코인의 탄생에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기업의 가치 상승과 확장 가능성을 노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단점 또한 존재합니다. 자, 메인넷이 개발되는 기간이 많게는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사이에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메인넷이 됐다고 무조건적으로 가치가 상승하거나 가격이 올라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메인넷이 정직한 기술력을 기반한 것인지 아닌지, 즉 가짜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가 투자자이면서 관심 있는 것이지 메인넷 어떤 블록체인을 개발하고 만들 수 있는 엔지니어, 기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메인넷이 진짜인지 아닌지 기술력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면 코인, 기업의 가치가 동시에 하락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게 일반적인 메인넷 코인의 장단점입니다. 그러면 우리 XGP는 어떠할까요? 자, XGP의 메인넷을 볼게요. XGP는 핀테크 기업인 FA글로벌 에이지 회사의 수년 동안 쌓인 기술력과 자본을 통해서 메인넷 개발에 필요한 기술, 자본, 신뢰 등 모든 것을 갖춘 상태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FA글로벌은 XGP를 만들기 위해서 탄생한 회사가 아니죠. 기존에 있었던 핀테크 기업인 것을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메인넷의 개발에 필요한 기술력을 증명하였습니다. 빠른 전송 속도, 매우 빠르죠. 그리고 완벽한 전송 시스템과 안전한 지갑, 저희 원래 지갑 한 번도 해킹당하거나 바이러스부터 위협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쿠폰 상용화, 코인이 XGP가 탄생과 동시에 쿠폰 상용화가 동시에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을 증명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기관의 인증을 통해 회사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가 있다. 영국의 FCA 인증 완료, 에스토니아 블록체인 라이센스 취득, 그 다음에 ICO 벤치의 높은 점수와 함께 KYC 인증 완료가 되었습니다. KYC 인증은 칸 대표님을 포함한 산하에 있는 직원들의 실명 인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안전성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테스트넷을 기반으로 수많은 오류를 개선하고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데이터를 구축해서 탄탄하고 완벽한 생태계를 구성할 준비가 완료가 되었다. 이렇게 완료를 한 상태에서 메인넷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메인넷 코인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FA글로벌의 선택은 바로 이 루니버스 메인넷이죠. 자, 우리 김태균 강사님의 루니버스 우리는 깜부라는 강의 내용 중에 일부분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우리 김태균 강사님은 개발자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전문적인 시각으로 XGP를 바라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니버스 그 내용을 잠깐 보면요. 메인넷 개발의 툴을 이용해서 개발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수개월에서 많게는 수년까지 걸릴 수 있고 그 사이에 가치가 하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한다는 것은 메인넷 개발에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DApp 및 NFT, 요즘에 핫하죠. 네, NFT를 쉽게 개발 및 운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이드 체인으로 속도와 편의성을 갖춘 메인넷이며 빠르고 정확한 실시간 컨트랙트 보안 진단이 가능합니다. 내가 언제 누구한테 코인을 보냈는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누구나 다 투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메인 체인 고유의 장점과 XGP 자체의 장점을 함께 융합해서 완성도 높은 메인넷 개발이 가능.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XGP와 FA글로벌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루니버스의 장점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융합했을 때 더욱더 완성도 높은 이제 코인이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루니버스와의 이 파트너사들입니다. 자, 이 파트너사들과 함께 이 루니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그 토큰들은 다 함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쉐어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많은 파트너사들과 함께 XGP가 추후에 또 다른 사업 확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소영 강사님은 루니버스는 XGP의 깜보라는 내용으로 이제 제목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자, 메인넷 코인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에스토니아 블록체인 라이센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이센스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XGP에 팡 찍히는 라이센스가 아니라 FA글로벌 파이낸스 오유가 회사가 취득한 라이센스입니다. 칸 대표님도 이제 중요하다고 언급했던 라이센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토니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좀 생소한 나라죠. 저 또한 그랬습니다. 북유럽에 위치하고 있고요. 수도는 탈린이며 인구는 약 130만 명으로 우리나라 이제 수원시 인구와 비슷하다고 해요. 굉장히 작은 나라죠. 하지만
우리나라에 이렇게 블록체인 에스토니아처럼이라는 책이 나올 정도로 에스토니아는 블록체인의 핵심 국가입니다. 그렇다고 에스토니아에서 코인 사업을 하면 다 잘 되냐?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것은 코인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코인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이제 블록체인이 가상화폐 코인과 연관이 없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토니아의 라이센스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FIU, 이제 에스토니아 라이센스 발급을 하는 FIU의 이제 로고고요. 우리나라에도 FIU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한국에서는 특근법을 발행한 기관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2017년부터 에스토니아는 유럽 최초로 암호화폐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라이센스 발급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즉, 전 세계에서 가장 인정받는 블록체인 핵심 국가의 블록체인 라이센스가 2017년에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토니아에서 블록체인 라이센스를 취득한 기업은 에스토니아뿐만이 아니라 유럽연합에 가입된 모든 국가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습니다. 한 나라에만 국한되어 있는 라이센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이거머넌스 연구소에 따르면 에스토니아는 125개국 중 돈 세탁 위험이 가장 낮은 국가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코인을 개발한 이런 블록체인 이제 가상화폐를 개발하는 개발자와 그것에 대해서 투자하는 투자자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블록체인 에스토니아 블록체인 라이센스고요. 그것을 FA 글로벌은 취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EU, FIU 라이센스. 자, 칸 대표님이 이제 직접 언급했던 내용을 한번 볼게요. EU, FIU 블록체인 라이센스는 정말 특별한 라이센스입니다. 유럽 내에서도 보유하는 회사가 많지 않으며 법정화폐에 대한 암호화폐 허가 및 운영이 가능한 라이센스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지갑 서비스가 가능하며 회사의 자산을 유럽을 넘어 글로벌 지원을 위해 새로운 규정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A팀 유튜브 영상 중에요. 2021년 7월 16일 한 대표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칸 대표님은 에스토니아라고 언급하지 않고 EUFIU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에스토니아 한 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EU, 유럽 국가의 모두에서 이제 사용 가능한 라이센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라이센스 이게 번호인데요. 번호가 있고 밑에 이제 보시면은 가상화폐를 법정화폐로 교환하는 서비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법정화폐가 뭐죠? 달러, 엔화, 원화 등 국가의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을 법정화폐라고 하죠. 우리가 거래소를 통해서 코인을 지금 구매하고 있지만 이 라이센스가 있으면은 신용카드나 애플페이, 삼성페이 등 이렇게 바로바로 우리가 현금, 우리가 원화, 법정화폐로 코인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허용하고 사용이 가능한 국가 라이센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상화폐와 가상화폐 서비스 이렇게 교환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유럽을 넘어 글로벌 지원을 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XGP는 김치코인, 한국 코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GP코인은 글로벌 파트너스의 약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칸 대표님이 얘기했듯이 어떻게 글로벌 사업을 진행할지 이제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이 라이센스는 블록실드 파이낸스라는 곳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라이센스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 이 블록실드 파이낸스는 FA 글로벌 파이낸스 OU에서 운영하는 에스토니아에서 운영하는 이제 업체 기술력을 가진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프로그램은 얼마 전에 작년에 리플에서 공개한 유동성 허브라는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 리플에서 이 유동성 허브를 어떻게 공개를 했냐면요.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대충 따져보자면은 암호화폐 거래 및 보유 가능, OTC, 장외 거래 가능, 탈중앙화 거래소와 금융기관이나 은행, 핀테크 기업의 쉬운 암호화폐 접근성을 이제 운영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이 블록체인 파이낸스와 매우 유사합니다. 심지어 리플이 공개한 유동성 허브보다 훨씬 더 이전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FA 글로벌이 다른 회사에 비해 결코 뒤처지지 않는 어떻게 보면 더 한 발 앞서 나가는 그런 회사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영국 FCA 정식 사업자 등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A 글로벌 로고는 이렇게 나눠져 있었죠.
위에는 FA 글로벌 파이낸스 OU, 이것은 에스토니아에서 운영하는 사업체고, 밑에 FA 글로벌 PK 파이낸스 LTD는 영국에서 운영하는 사업체입니다. 자, 그리고 영국 FCA 금융감독청의 회사 이름을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참조 번호까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회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글로벌 송금 회사들과 어떻게 보면은 협력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강사분들을 통해서 이 회사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네, 이 시간에 짧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포레스트 카운티. 포레스트 카운티는 이제 가장 연관성이 깊은 회사죠. FA 글로벌 홈페이지에 가서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레스트 카운티 회사 홈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포레스트 카운티는 FCA 번호 807228에 따라 FCA가 영국 금융감독청이 승인하고 규제하는 FA 글로벌 PK 파이낸스 LTD의 상호입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송금 서비스를 하는 회사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GME. 자, 이것은 이제 얼마 전에 해화역을 지나가는데 이 회사가 거기에 딱 있더라고요. 네, 이 회사는 한국 회사죠. 그리고 이제 FA 글로벌이 공개한 XGP 토큰 이코노미를 보면은 GME 송금 회사와 파트너십 체결해서 영국 파운드와 원화 간의 송금 서비스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GME는 리플 회사와도 또 이제 협력 업체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이제 이거는 송금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센츄페이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토큰 이코노미를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영국, 미국, 그리고 카브리의 통화를 제휴하는 송금 서비스 회사와 제휴 체결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카드나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돈을 송금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홈페이지 보면은 이 또한 역시 FCA가 승인하는 FA 글로벌 파이낸스의 확장된 상호입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링크페이인데요. 이 정보는 제가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칸 대표님에 대해서 제가 검색을 하다가 나온 것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블링크페이 테크놀로지의 감독으로 영입이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자, 이 블링크페이는 무슨 회사일까요? 아프리카 핀테크 공간에서 혁신을 주도하는 금융 전문가, 기업가 및 엔지니어 팀이라고 나옵니다. 이 또한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카드를 통해서 쉽게 송금이 가능한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칸 대표님의 주된 목적은 아프리카 같은 금융 서비스가 취약한 나라들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인구의 한 80%에서 90%가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어떤 나라는요, 10%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송금 서비스를 진행하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칸 대표님의 최종 목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볼 수 있었고, 이제 보고디스라는 것도 아프리카에서 우리나라 이제 쿠폰 쓰는 것처럼 그런 걸 진행하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왜 회사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지 좀 이해가 가시죠? 네.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쟁글인데요. 이렇게 쟁글 점수가 언제 나오는지 저 또한 궁금하고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 쟁글 점수가 왜 중요한지, 쟁글은 무슨 회사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호화폐 시장을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해 구축된 암호화폐 공시 플랫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신뢰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코인원, 코빗, 고팍스 같은 거래소에서는요, 코인을 상장시킬 때 17개의 서류가 있는데 그중에 쟁글 평가서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거래소뿐만 아니라 아마 모든 거래소가 이젠 다 이 쟁글 평가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왜 쟁글일까요? 자, 작년에 특근법 신고 조건 기억나시나요? 이제 ISMS, 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고, 그리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를 받아야 특근법에 통과를 한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셨죠? 자, 이제 이 많은 거래소들이 ISMS는 취득을 했지만 이 실명 계좌는 많이 취득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과를 못했는데요. 자, 작년에 은행연합회에서 이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를 발급해주는 기준에 대해서 평가 방안을 공개를 했었습니다. 자, 이 평가 지표를 보면은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네모침 부분인데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신용도가 낮은 가상 자산을 취급할수록 위험 가중.
예시, 쟁글 사이트의 가상자산 신용도 정보 활용. 즉, 쟁글 평가서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코인이 많이 상장이 돼 있으면 우리는 그 거래소 못 믿겠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쟁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 우리 코인도 점수를 받아야 거래소에 상장이 가능한 것이고, 거래소도 우리가 상장시킨 이 코인들이 높은 점수를 받아와야 은행에서 이 실명 계좌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쟁글의 점수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보시면은 가상자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기관이 쟁글밖에 없다, 우리나라에는. 그리고 한 프로젝트 관계자는 쟁글의 신용평가를 의뢰하는 데 비용이 1,000만 원 든다. XGP도 FA글로벌이 쟁글에 1,0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평가 의뢰를 했겠죠. 그리고 이게 한참 밀려 있어서 대기 기간이 꽤 길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쟁글 점수 평가를 보면은 비권고 대상이 있어요. 이것은 사지 마라, 투자하지 마라. 자, B등급부터 보시면은 목표 달성 가능성이 매우 낮고 리스크가 높아서 투기적이다. 그리고 가장 하위 단계를 보면은 토큰의 가치가 없으며 계속될 가능성이 낮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뭐가 좀 안전할까요? 트리플 B에서 더블 B 플러스 정도가 되면은 괜찮은 코인이라고 평가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보면은 더블 A 플러스 정도 점수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요즘에 이제 쟁글 평가 점수가 변경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아까 영어제에서 이제 숫자 0부터 100점까지의 숫자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니스왑이라는 어떻게 보면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하는 그 이제 토큰인데요. 80점으로 나오죠.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AA 마이너스 정도 점수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같은 이런 것도 숫자로 변경이 될 것이다. 그리고 XGP도 어떻게 보면 숫자로 나올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XGP의 가치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GP의 토큰 이코노미를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2023년 안정화로 서비스 혁신을 완성하겠습니다. 자, 회사에서 말하는 혁신의 완성이 어떤 건지는 사실 예상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도 여태까지 회사가 우리한테 보여줬던 신뢰성을 봤을 때는 기대가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가장 기대하는 것은 바로 한국 지사인데요. 이제 2월 달에 한국 지사가 완료가 된다고 하는데 얼마 안 남았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한국 지사장은 우리 전주환 대표님이 이제 한국 전주환 지사장님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제가 왜 기대를 하냐면요. 이 사진은 이제 떡볶이 가게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이에요. 실제로 제가 판교역에 가서 점검했던 내용인데요. 제가 약속이 있어가지고 판교역에 갔는데 시간이 좀 남았었어요. 그때 좀 배가 좀 출출하기도 해가지고 주변을 돌아보는데 떡볶이 가게가 있더라고요. 근데 현금이 없었어요. 오뎅 어묵 한두 개 먹고 카드 결제하기 좀 미안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카카오 결제가 되네. 그래가지고 좋다 해서 어묵 2개를 먹고 2,000원 카카오 결제를 했었죠. 그럼 제가 결제를 하면서 와, 사장님 되게 편리하네요. 와, 사장님 되게 시대를 앞서가십니다. 막 이렇게 농담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바로 옆 건물에 카카오 회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 카카오 회사 직원들이 와가지고 이 얘기를 해줬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한국지사를 생각하는데 갑자기 이게 떠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카카오페이 이제 블로그에 그 사장님의 이제 사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사장님이 이렇게 인터뷰했던 내용인데요. 카드 수수료가 부담이었는데 카카오페이는 수수료 결제가 무료라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QR로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고 수수료까지 부담을 덜 수 있어서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인터뷰했던 내용 중에는 잔돈을 준비 안 해도 돼서 좋다. 일일이 계산하는 시간을 아껴서 좋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이 카카오페이와 GP포스가 함께 지나갔습니다. 스쳐 지나갔어요. FA글로벌 한국 지사가 어디 설립되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겠지만 만약 설립된 건물의 지하에서, 식당에서, 카페에서 GP포스로 결제가 된다면 잠시만요. 사장님은 그저 본인의 지갑에서 나오는 QR코드를 이렇게 놔놓고 XGP 회원분들은 누구나 가서 쉽게 결제를 하면서 이용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리고 사장님은 수수료가 없이도 이렇게 장사가 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한국 지사 앞에서
GP포스로 결제가 가능한 붕어빵 장사도 해볼까라는 생각까지도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XRP 시세가 오르면 끝인가요? 네, 끝입니다. 그 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수량이 많으면 더더욱 진짜 막말로 게임 오버예요. 하지만 XGP가 앞으로 이루어 나갈 그리고 만들어 나갈 게 보면은 미래가 저는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군가에게는 이 XGP가 그저 재테크의 목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처럼 XGP를 통해 새로운 꿈과 새로운 목표가 생기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목표를 위해서 XGP뿐만이 아니라 많은 것을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 숫자가 뭘까요? 5에서 3 빼면 2, 그다음에 2와 2를 더하면 4. 되게 당연한 숫자죠. 자, 5회에서요. 세 걸음만 뒤를 가면 2회가 되고 그 2회가 더해지면 사랑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최근에 저번 주에 우리 안동명 강사님께서 아주 주옥 같은 명언을 해주셨죠. 이렇게 이해가 쌓이면 예측이 된다. 그리고 오해가 쌓이면 억측이 된다. 자, 여러분들, 저는 A팀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통해 얻은 정보와 확신으로 회원분들이 가지고 있던 어떠한 오해에서 이 세 걸음만 뒤로 물러서서 그리고 지속적인 세미나를 통해서 이해와 이해가 더해지면 그래서 이 XGP를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XGP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 모두의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무조건 뭐 남녀, 뭐 혹은 가족, 뭐 반려견, 뭐 이런 것만 저는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애플 제품을 사랑합니다. 아이폰, 뭐 애플워치, 뭐 에어팟, 뭐 맥북 이것도 저는 사랑하고요. 제 차도 사랑하고 제 집도 사랑해요. 그리고 저는 XGP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라는 감정을 XGP에 좀만 쏟아보시면 XGP를 바라보는 그리고 기다리는 마음이 조급함에서 행복함으로 바뀔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Let's GP. 네, 제가 강의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부족한 강의 여기까지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